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샘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문재인 때 5년 동안 대한민국 정체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정말 글자 그대로 공산 세력이 대한민국을 잠식하려고 한다. 그리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민노총이나 뭐 이런 어떤 집단들이 다 가세를 하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워낙에 민노총과 북한 둘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위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제가 봤을 때는 북측에 그런 어떤 연루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의 어떤 그 사태는 그냥 단순하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미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국가의 이 어떤 동맹 관계 그리고 또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지형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과할 만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냥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보수 대통령의 탄핵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글자 그대로 공산화가 될 것이냐 그냥 단순한 포퓰리즘을 넘어가지고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냐 이런 지금 차원에 놓여 있다라는 걸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다시금 들어오게 될 텐데 과연 대한민국의 찌째면 같은 그리고 또 민노총과 북한 이런 애들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어떤 중요성, 외교적인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거를 트럼프가 가만히 놔둘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상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겠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지금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미국의 이제 그 공화당 의원입니다. 공화당 이제 하원 의원인데 하원 의원인 김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김영이라고 하는 분인 것 같은데 김영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한국의 이제 탄핵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을 어떻게 보는가 요거를 좀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영킴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저희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그 한국계 의원입니다. 영킴 이제 의원인데 이분의 이제 그 전력을 좀 보니까 11월 하원 의원 선거에서 3선에 또 성공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냥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3선 의원인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에 미국 이제 그 정가에서 탄핵 주독 세력, 지금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가지고 언급한 사람, 비판한 사람은 이 영킴 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을 지낸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그 김 의원이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매체에다가 뭐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몇 주 만에 탄핵을 당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정치 불안정과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게 그냥 단순히 대통령 윤석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도태평양 전체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체를 수호하는 문제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한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중요성이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상황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언급한 게 이겁니다.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자 보시는 바처럼 지금 이제 한남동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그 대통령 광화문인 것 같습니다. 광화문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시위, 탄핵 반대 시위입니다. 반대 시위와 관련돼 있는 그 영상을 누군가가 이제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공유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글을 남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 한국에서 이제 와이드 타임 거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얘기가 좀 눈에 띕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번 사태의 이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그 사진을 영상을 갖다가 공유를 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 언론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뭐하러 질문하겠습니까? 애당초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거시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이 사태의 어떤 본질적인 그 내막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시적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계엄했어. 내란죄래. 그래서 탄핵당해.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바라보는 거칠에만 봤었을 때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냐? 왜 도대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된 것이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왜 도대체 이렇게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엄까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것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내막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자, 지난번에도 한번 또 일론 머스크가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글도 좀 보여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Stop the Steal이라고 나와 있죠. 저게 이제 뭐냐? 미국에서 이제 그 선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문구기도 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제 그 사전 투표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투표 같은 게 이제 유실이 될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또 뭐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게 또 스틸 이렇게 훔쳐질 수가 있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문구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집회 반대 집회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와우라고 하는 글자를 남겨놨던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었을 때 그냥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계엄 선포에서 내란죄야 탄핵이야 이렇게 이번 사안을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킴 의원이 또 뭐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냐?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중러 세 국을 적대시하고 동북 안에 한국을 고립시키고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루어졌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중러 세계 국가를 적대시하고 일본과 너무 친근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차 탄핵 소추안 기각이 됐던 1차 탄핵 소추안 안에 이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미친놈들이에요 진짜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 이 우방국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북중러 세계 국가를 적대시했다라는 게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때 들어가 있던 문구가 뭐였냐?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실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논란이 비판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두 번째 탄핵 소추안에서는 이거를 빼낸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떤 지금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갖다가 해체시키고 그리고 북중러 세계 국가랑 같이 이제 가겠다라는 거를 꿈꾸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이번에 정확하게 영킴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지적을 한 겁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도.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이런 성급한 선언은 주한미군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중이 한반도에서 2만 9천 명의 병력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군 해체,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요구하는 완벽한 논거를 제공하지 않겠냐. 정확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영킴 의원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반윤 시위에 집중되어 있지만 탄핵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은 매일 서울 중심부 광화문에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들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서구 언론에 의해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 정말로 미국에 있는 하원 의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금 사태에 대해 가지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바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영킴 의원 한 명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가의 중심적인 얘기로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어떤
어떤 세력이냐? 북중러 세계 국가를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중심이 돼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이런 세력들이 집권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의미는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주한미군도 당연히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미국 정가에서 핵심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더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